일반 기상학, 습도. 수증기는 대기에서 최적비 0.1%에서 약 4%까지 변화하며 대기의 아주 적은 부분을 구성합니다. 하지만 대기에서 수증기는 매우 중요한데요. 습도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해 수증기의 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기 중에서 수증기의 함량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측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습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습도 측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습도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습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습도의 종류. 공기덩이가 해수면 부근에 있고 그 내부의 기압이 1000헥토파스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기덩이 내 총 기압은 모든 분자들이 내벽에 충돌하는 힘으로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공기덩이 내 전체 압력은 개별 기체들의 압력을 합친 것과 같은데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기덩이 내 전체 압력이 1000헥토파스칼이면 기체 중 질소 78%, 산소 21%, 수증기 1%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질소의 분압은 780헥토파스칼, 산소의 분압은 210헥토파스칼, 그리고 실제 수증기압으로 불리는 수증기의 분압은 10헥토파스칼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실제 수증기압은 전체 압력의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조건이 모두 같은 상황에서 공기덩이 내에 공기 분자수가 많을수록 전체 압력도 커집니다. 풍선을 불 때 공기를 많이 불어넣을수록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는 것처럼 수증기 분자수가 증가하면 총 수증기압도 증가하는데요. 따라서 실제 수증기압은 대기 중 수증기 총량을 재는 매우 적합한 측정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증기압이 높다는 것은 수증기 분자수가 많다는 증거이며 실제 수증기압이 낮음은 수증기 분자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증기압이 공기 중 총 수증기량을 표시하는 데 비해 포화 수증기압은 주어진 온도에서 대기의 포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수증기의 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주어진 온도에서 공기가 수증기로 포화 상태에 있을 때 수증기 분자들이 발휘하는 압력이 포화 수증기압입니다. 수면에서 분자들이 증발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포화 수증기압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기가 포화될 때 수면을 이탈하는 분자수는 액체로 돌아오는 분자수와 같다는 사실을 상기해야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분자수는 기온 상승과 비례해 증가하므로 1초당 이탈 분자수도 늘어납니다.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상황은 액체 위 공기 중에 수증기 분자수를 늘어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온이 높아지면 공기를 포화시키는데 더 많은 수증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증기 분자가 많아지면 압력은 더 커집니다. 따라서 포화 수증기압은 주로 기온에 좌우됩니다. 제시된 그래프를 보면 1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압은 약 12헥토파스칼임에 비해 30도씨에서는 약 42헥토파스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기온에서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에 대해 실제 대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과의 비를 상대 습도라고 하며 보통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수증기압이 일정해도 기온에 따라 포화 수증기압이 바뀌므로 상대 습도는 달라집니다. 즉 상대 습도는 대기 습도를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지만 대기 중 실제 수증기량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대신 공기가 얼마나 포화에 근접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대 습도의 변화 요인은 공기 중의 수증기량과 기온의 변화입니다. 실제로 하루 중 대기의 수증기량의 변화는 작으므로 상대 습도의 일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로 기온입니다. 한편 상대 습도를 혼합비와 포화 혼합비로 다음과 같이 근사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상으로 상대 습도는 주어진 온도에서 최대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에 대한 현재 수증기량의 비를 나타냅니다.
한편 상대 습도가 50%인 공기는 실제로 포화에 필요한 수증기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증기를 함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 습도가 100%인 공기는 포화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100% 이상인 공기는 과포화라고 합니다. 상대 습도는 공기의 수증기 함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포화에 필요한 수분의 양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수증기의 유입이나 제거에 의한 변화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온도에 따른 변화인데 포화에 필요한 수분의 양이 기온의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기의 수증기량 변화에 따른 실제 수증기압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공기의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공기의 실제 수증기압과 상대 습도는 높아집니다. 실제 수증기압이 포화 수증기압에 접근하고 공기가 포화 상태에 접근할수록 상대 습도는 증가합니다. 반대로 기온이 일정할 때 공기의 수증기량이 감소하면 공기의 실제 수증기압과 상대 습도는 낮아집니다. 요약하면 대기 중 수증기가 추가되면 기온 변화 없이 상대 습도는 증가하며 반대로 수증기를 제거하면 상대 습도는 감소합니다. 다음은 기온 변화에 따른 상대 습도 변화를 살펴볼 텐데요. 이는 기온이 변하면 포화 수증기압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압이 커져 공기의 수증기 수용량을 증가시킵니다. 만약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에 변화가 없다면 상대 습도는 감소합니다. 한편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압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상대 습도는 올라갑니다. 즉, 수증기 함량에 변화가 없을 때 기온이 올라가면 상대 습도는 낮아지고 기온이 내려가면 상대 습도는 높아집니다. 하루 중 대기의 수증기량 변화는 미미하기 때문에 상대 습도의 일변화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온 변화입니다. 밤에는 공기가 냉각하므로 상대 습도는 높아지고 최대 상대 습도는 기온이 가장 낮은 이른 아침에 나타납니다. 낮에 기온이 올라가면 상대 습도는 낮아져 오후 기온이 가장 높을 때 최저 수준을 보입니다. 상대 습도의 변화는 식물과 습한 지표로부터의 증발량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 습도가 낮은 더운 오후에 잔디밭에 물을 뿌리면 땅속으로 스며들기보다는 잔디에서 금세 증발해버리고 상대 습도가 높은 저녁에 물을 주면 증발량을 줄여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상대 습도가 높은 몹시 무더운 날, 사람들은 더위보다는 높은 습도가 문제라고 불평하곤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더운 날씨에 몸을 식히는 주된 방법은 땀의 증발입니다. 기온이 높아도 상대 습도가 낮으면 피부에서 땀이 빨리 증발해 기온이 실제보다 낮은 것으로 느끼게 되지만 기온도 높고 상대 습도도 높으면 공기 중 수증기가 포화되어 땀의 증발이 어렵고 오히려 땀방울이 피부에 맺혀 있게 됩니다. 그 결과 몸이 잘 식지 않아 더위를 더 느끼게 되죠. 이렇게 피부의 냉각 정도, 다시 말해 공기 중으로 수분을 증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최저 냉각 온도를 습구 온도라고 합니다. 습구 온도가 낮은 더운 날에는 피부 표면에서 급속도로 증발이 일어나고 따라서 피부의 냉각도 빨라집니다. 그러나 습구 온도가 기온에 근접하면 냉각도 둔화되어 피부 온도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습구 온도가 피부 온도를 초과하면 수분 증발은 없고 몸의 온도는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습구 온도는 피부 온도보다 낮은 것이 보통입니다. 절대 습도란 주어진 부피의 공기에 함유된 수증기의 질량입니다. 보통 공기의 부피에 포함된 수증기를 그램으로 표시합니다. 공기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이기 때문에 압력과 온도의 변화는 공기덩이 부피 변화의 원인이 됩니다. 공기덩이 부피 변화가 발생하면 수증기 양의 변화가 없어도 절대 습도는 변합니다. 결과적으로 절대 습도가 현재 사용된 지표라면 움직이는 공기덩이의 수분 함유량을 대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상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공기 중 수증기 함량을 표현할 때 혼합비 사용을 선호합니다. 앞서 언급된 혼합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조 공기의 질량에 대한 수증기 질량의 비로 주어집니다.
질량 단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혼합비는 압력이나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수치로 보면 혼합비와 이후 설명될 비습은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집니다. 이는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 매우 적어 분모가 다르더라도 거의 비슷한 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대기에 주어진 온도에서 최대 가능한 혼합비를 포화 혼합비라고 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됐던 비습은 주어진 부피에 포함된 공기의 질량에 대한 수증기의 질량비입니다. 절대 습도와 달리 공기가 팽창하거나 수축할 때 변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 공기 1kg이 팽창해도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증기의 비율 역시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팽창 과정에서 수증기가 응결하면 비습은 감소합니다. 한편 주어진 대기 온도에서 비습의 최대값을 포화 비습이라고 합니다. 습도의 또 다른 중요한 측정 방법이 이슬점 온도입니다. 이슬점 온도란 공기가 포화에 도달하기 위해 냉각되어야 하는 온도인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림에서 A 지점에 불포화된 공기는 포화되기 위해 B까지 냉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공기의 이슬점 온도는 10도씨입니다. 공기의 포화 정도를 측정하는 상대 습도와 달리 이슬점 온도는 공기덩이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 함량을 측정합니다. 이슬점 온도는 공기 중의 수증기량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고 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습도 측정의 가장 유용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슬점 온도는 상대 습도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기온과 이슬점 온도의 차이로 상대 습도의 높고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온과 이슬점 온도의 차가 크면 상대 습도는 낮고 둘 사이의 차가 작으면 상대 습도는 높습니다. 기온과 이슬점 온도가 같을 때, 즉 둘의 차가 없을 때 공기는 포화되고 상대 습도는 100%가 되는데 그렇다 해도 특정 조건에서는 공기가 건조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극지에서는 기온과 이슬점 온도가 같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100%가 되고 기온과 이슬점 온도의 차가 큰 사막에서는 상대 습도가 이보다 훨씬 낮게 됩니다. 그러나 이슬점 온도는 대기 중 수증기량을 가리키는 척도이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슬점 온도를 가진 사막의 대기에는 수증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사막 대기가 수증기 밀도, 즉 절대 습도가 더 높습니다. 비습과 혼합비 역시 더 높습니다. 상대 습도가 높은 극지의 대기를 종종 건조하다고 말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나요? 추운 극지의 이슬점 온도와 기온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이슬점 온도가 낮다는 것은 대기 중 수증기가 적다는 뜻이며 결과적으로 상대 습도가 높음에도 공기가 건조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습도 측정. 수증기는 대기 중에 다른 기체들과 함께 혼합돼 있으면서 그 함량이 매우 작아 측정을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다양한 측정 도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습도 측정에서 가장 간단하고도 널리 쓰이는 장비는 바로 거리형 건습구 온도계입니다. 한 쌍의 온도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하나는 구부를 물이 밴 거즈로 감싸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구부를 그대로 공기에 노출시켜 간단히 기온을 측정합니다. 이 두 개의 온도계들을 각각 습구와 건구 온도계라 하고 주위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 습도계를 돌려줄 수 있는 회전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기가 불포화 상태라면 자멸이 흡수되어 물은 습구로부터 증발하고 온도가 낮아집니다. 잠시 공기를 순환시킨 후에는 증발에 의한 열 손실량이 주위로부터 들어온 현열로 인해 상쇄되고 없어집니다. 그 후의 습구는 장비가 아무리 오랫동안 회전하더라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건조한 온도계가 나타내는 온도를 건구 온도로 하고 거즈로 감싼 온도계가 나타내는 최저 온도를 습구 온도라고 합니다.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의 차를 건습구 온도차라 하며 이는 공기 중의 수증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공기가 완전히 포화되어 있다면 습구 온도로부터 증발은 일어나지 않고
자멸 손실도 없으며 습구 온도와 건구 온도는 같습니다. 반면에 습도가 낮으면 습구로부터 증발량이 많아지고 평형이 될 때까지 온도는 떨어집니다. 따라서 건습구 온도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때 표를 사용하여 건습구 온도차에 대한 온도를 찾아 두 온도값이 만나는 값을 읽으면 상대 습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습구 온도계는 두 온도계의 구부에 공기를 순환시키는 송풍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통풍 건습계는 온도계를 매달아야 하는 수고를 덜어줍니다. 또 다른 습도계로 자기 습도계가 있습니다. 자기 습도계는 두 개의 금속으로 이루어진 긴 막대와 회전하는 원통으로 이루어져서 온도와 습도를 계속 기록할 수 있습니다. 상대 습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또 다른 측기인 모발 습도계는 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읽을 수 있습니다. 모발 습도계는 모발의 길이가 상대 습도의 변화에 비례하게 변하는 원리를 이용해 작동합니다. 모발은 상대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늘어나고 상대 습도가 낮아짐에 따라 줄어듭니다. 구조를 보면 기름기를 제거한 여러 가닥의 모발이 지렛대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모발 길이에 작은 변화가 생기면 연결 시스템을 통해 이를 증폭하여 상대 습도를 나타내도록 눈금이 그려진 다이얼에 전달합니다. 곱슬인 사람들은 습한 기후에서 모발이 길어지기 때문에 더 곱슬거리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모발 습도계는 0에서 100% 사이의 검정 눈금이 매겨진 지시계에 기계적으로 연결된 머리카락 다발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접 상대 습도를 읽기 위해 눈금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모발 습도계는 건습계만큼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빈번한 검정이 요구되고 자주 보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습도 변화에 반응이 느린데 특히 낮은 온도에서 더욱 느립니다. 전기 습도계는 탄소막을 입힌 납작한 접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류를 통과시키면 수증기가 흡수되면서 탄소막의 전기 저항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를 상대 습도로 환산해 주는 것입니다. 이 기기는 지상 여러 고도에서 기상 자료를 수집하는 라디오 존대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이 밖에 적외선 습도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정한 공기 샘플에서 수증기가 흡수한 적외선 에너지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상대 습도를 알아냅니다. 이슬점계는 대기 중 실제 수증기압을 측정해 대기 중 수증기의 양을 알아냅니다. 습도계의 다른 타입은 라디오 존대와 같은 원격 탐사계기 세트로 상층 대기에서의 관측 결과를 지상 관측소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전기 습도계는 수분 흡수 화학물질로 에워싸인 전기도체를 포함합니다. 그것은 전기 흐름이 상대 습도에 따라 변하는 원리로 작동하는데 대부분의 지상기후 관측소는 전형적인 습도계에서 상층 대기 관측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유형의 전기 습도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습 내용의 요약 정리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먼저 습도의 종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습도는 대기 중에 수증기가 포함된 정도, 즉 습한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다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증기압이 있습니다. 수증기압은 전체 기압 중에서 수증기의 분압을 말하고 수증기압은 대기 중 수증기 총량을 재는 매우 적합한 측정 단위입니다. 다음은 상대 습도입니다. 현재 기온에서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에 대해 실제 대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과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수증기압이 일정하여도 기온에 따라 포화 수증기압이 바뀌므로 상대 습도도 달라집니다. 상대 습도의 변화 요인은 공기 중의 수증기량과 기온의 변화입니다. 상대 습도의 수식도 확인해 보세요. 다음 절대 습도는 주어진 부피의 공기에 함유된 수증기의 질량으로 보통 공기의 부피에 포함된 수증기를 그램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공기덩이 부피 변화가 발생하면 비록 수증기가 더해지지 않거나 제거되지 않더라도 절대 습도는 변합니다. 절대 습도의 수식도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 혼합비입니다. 혼합비는 건조 공기의 질량에 대한 수증기 질량의 비입니다. 질량 단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압력이나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시 혼합비의 수식도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비습은 주어진 부피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 질량에 대한 수증기의 질량비를 뜻하는 것으로 절대 습도와 달리 공기가 팽창하거나 수축할 때 변하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비습의 수식도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슬점 온도입니다. 이슬점 온도는 공기가 포화에 도달하기 위해 냉각되어야 하는 온도로 공기덩이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 함량을 측정합니다. 습도 측정의 가장 유용한 방법 중 하나로 기온과 이슬점 온도의 차가 크면 상대 습도는 낮고 둘 사이의 차가 작으면 상대 습도는 높습니다. 이번에는 습도 측정의 다양한 도구 중 대표적인 것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습구 온도계입니다. 한 쌍의 온도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구부를 물이 밴 거즈로 감싸고 있고 하나는 구부를 그대로 공기에 노출시켜 기온을 측정합니다.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의 차로부터 상대 습도를 측정합니다. 두 번째는 모발 습도계입니다. 모발의 길이가 상대 습도의 변화에 비례하게 변하는 원리를 이용해 작동합니다. 기름기를 제거한 여러 가닥의 모발이 지렛대에 부착되어 있는데 모발 길이에 작은 변화가 생기면 연결 시스템을 통해 이를 증폭해 상대 습도를 나타내도록 눈금이 그려진 다이얼에 전달해 줍니다. 마지막은 전기 습도계입니다. 탄소막을 입힌 납작한 접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류를 통과시키면 수증기가 흡수되면서 탄소막의 전기 저항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를 상대 습도로 환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습도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